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우려와 세계 경기 선행 불안감으로 폭넓게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정부가 성의를 갖고 잘못을 시정할 경우에만 무역 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며 경고했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 리스크 회피 움직임을 부추겼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무역전쟁 격화 우려 속에서 올 들어 가장 큰 일일 낙폭을 보였고, 또한 2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WTI는 5.7% 하락해 배럴당 57달러 9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판매 금지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중국 정부가 미국을 향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며 항전 태세를 보였습니다. 마크 러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농민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무역 합의 가능성이 이뤄질 좋은 가능성도 있다며 덧붙이며 주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미국 제조업 경기와 서비스업 경기가 가파르게 둔화됐습니다. 5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50.6으로 2009년 9월 이후 116개월 동안 가장 낮았습니다. 크리스 윌리엄슨 IHS 애널리스트는 기업 신뢰는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기업들은 고용 등과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5월 고용 성장률은 2년 이상 동안 가장 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저희 1시간 동안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 연구원분들과 궁금하신 부분은 1대1로 질문을 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다시 보기 컨텐츠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기 컨텐츠가 섹션별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신 부분은 다시 보기 컨텐츠를 이용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겹쳐서 펀더멘털 경기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늘 1%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미국 정부가 성의를 갖고 잘못을 시정할 경우에만, 그러니까 수그리고 들어올 경우에만 무역 협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항전 태세를 보였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면서 리스크 회피 움직임을 투자자들이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지표도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가 2009년 9월 이후, 그러니까 116개월 내에 가장 낮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근 11년, 12년 내에 가장 낮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내 펀더멘털도 안 좋다라는 신호가 잡히면서 투자자들이 여기에도 하락 쪽으로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유가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5%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57달러 91센트의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다우존스부터 나스닥 지수까지 1.1%에서 1.6%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는 큰 폭의 낙세를 보였지만 오른 종목은 많이 올랐습니다. 특징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머지 에너지 서비스입니다. 123%가량 올랐는데요. 에너지 회사입니다. 에너지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또 채굴하는 그런 에너지 회사입니다. 특히나 규사, 그러니까 실리카 샌드를 많이 채굴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123% 오늘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넷슈즈입니다. 저희가 4월 4일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32%가량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43% 넘게 올랐네요. 브라질 최대 인터넷 스포츠용품 유통업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플레이어스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종목은 어반티입니다. 티가 그 마시는 티 의미하는 거 맞고요. 오늘 30% 넘게 올랐습니다. 2달러 38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파리바게트 혹은 중국의 SPC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세대, 젊은 세대를 좀 겨냥을 해서요. 페스츄리 같은 그런 간단한 빵과 차를 파는 베이커리 카페 체인점입니다. 오늘 또 호재가 있었는데요. 동남아 시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겨냥을 발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30%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시장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이슈 알아봤는데요. 시장 더 넓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미중 이슈에 흔들리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 쪽에 힘을 얻으면서 낙폭이 이번 주 들어서 가장 크게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해서 장중 내내 하락권에 머문 이 미국 주식시장부터 하나하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250포인트 넘게 내렸습니다. 286포인트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역시 나란히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초반장부터 하락폭이 1% 넘게 깊게 형성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신경전, 이 전쟁이 무역전쟁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깊어진 점이 첫 번째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웨이를 둘러싼 그 봉쇄 작전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중국과 대화할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반응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많지 않고요. 기술 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이러한 시기 더욱더 장기화될 수 있다, 우려가 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하단을 받쳐줄 이슈도 없었습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고용 지표와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제조업 그리고 주택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켓 제조업 지수 5월분을 보시면은요, 2009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미국의 경제 이 역시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까지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표 부진 그리고 무역 경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오늘 담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간 단위로도 계속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미중 이슈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1.76%, 거의 2% 가깝게 하락한 지수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주요국 가운데 프랑스 주식시장 1.81% 내렸고요. 영국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브렉시트 이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압박이 가속화하면서 메이 총리가 오늘 사임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이에 따른 변동성은 유의해 보셔야겠고요. 유럽에서 나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독일의 지표, 시장이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5월 이포 기업 환경지수와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2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독일 경제 역시 침체 일로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오늘 새벽 동반 하락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아시아 보겠습니다. 일본 0.62% 내렸습니다. 일본 역시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미국에 이어 유럽 그리고 앞서 일본까지 모두 좋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준선이 50까지 밑돌았습니다. 50을 넘어야지 경기가 확장 국면에 50을 하회할 경우에는 확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낮게 나왔다라는 점은 체크해 두셔야겠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1.36%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중화권 증시 하락폭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하이크 비전이 5% 넘게 하락했고, 미국의 경제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들 가운데 가장 크게 흔들리면서 하락폭 3%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체크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38억 위안이 넘는 외국인 자금 순유출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보시죠.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우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 인도 증시가 0.76% 내렸지만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모디 총리의 연임이 확실되면서 여기에 증시는 환호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후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소화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증시 일제 좀 하락이었고요.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태국 증시 하락폭 좀 큰 편이었습니다. 어제 하락률은 1% 넘게 집계가 됐네요. 자, 주식시장 좀 보셨고요.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운드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중 최저치 부근까지 임박해 올 시점이라는 점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요.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98달러 선 넘어섰다가 막판에 좀 밀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97달러 선 후반대에서 시세를 형성했네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급격하게 움직인 시장을 꼽으라면 단연 원유 가격입니다. 유가가 5.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WTI가 57달러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 역시 큰 폭의 하락률이었죠. 4.6% 밀렸습니다. 자, 반면에 금 가격과 같은 경우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증시 그리고 달러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금 가격 오늘 오르면서 일주일 내 최고치 부근이었습니다. 0.9% 상승하면서 1285달러 선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 쭉 점검해 드렸습니다. 주식시장 그리고 금 가격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가 주목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명민준 앵커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시죠.